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대책 등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9년 만에 4차 추경은 7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경의 절반에 가까운 3조 8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은 최대 2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지키기에는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별 돌봄 지원 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리고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는 통신비가 지원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도 신속이란 단어를 5번 써가며 조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진 이낙연, 김종인 대표도 추석 전 추경 처리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주 주말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자체가 별다른 소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신규 확진자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하루 새 2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남았는데요. 정부는 추이를 지켜본 뒤에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택배 급증에 따른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2천여 병상 규모의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하루 새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재활병원 7층 병동 종사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간호사와 환자, 간병인과 미화원 등 6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재활병원 앞 건물인 병원 본관 2층에선 환자식 제공 업무를 맡은 영양팀 관계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영양팀과 이 재활병원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이 부분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주변 무궁화 동산에서 풀 뽑기 작업을 했던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에선 7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영등포구에 있는 일본 불교 1년 정종 서울 포교소에서 신도와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돼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직원 1명이 확진됐는데 정부는 이번 추석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30%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물류업체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대상으로 방역교육, 장비 소독, 환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방문 판매 업체와 광주 시장 식당, 울산 현대중공업 등 지역 곳곳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전파가 계속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는 확산 추이를 더 살펴보고 이번 주말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캠핑장이나 골프 모임, 산악 모임 등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는 야외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야외에서의 거리 두기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해 10명이 추가됐고 금산의 한 요양원에서도 7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정은 기자, 추가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대전에서 12명, 충남 금산 8명, 그 외 홍성과 예산 등에서 각각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전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와 관련해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추가 확진자들은 설명회를 직접 참가한 건 아니고 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대전 가양동의 한 식당에 들렀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해선 설명회에 참석했다 확진된 사람은 10명이지만 가족과 지인 그리고 식당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51명까지 늘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한 요양원에서 밤사이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이 요양원의 직원과 입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 46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밤사이 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양원 확진자는 직원이 3명, 입소자가 6명인데요. 모두 60대에서 80대로 고령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한 산악 모임에 참석했던 안양 확진자가 이달 초 충남 홍성의 친척집에 방문하면서 일가 8명이 확진됐었는데요. 가족들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성의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예산의 한 온천을 방문한 이용객 2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청양 김치공장 관련해서도 직원 1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접촉자를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16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석혜원 기자, 이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의 신규 확진자는 161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6명으로 모두 17,616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953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175명이며 사망자는 4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50명, 치명률은 161.6%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명, 경기 47명으로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1명, 경기 47명, 인천이 8명의 확진자가 발생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세가 더뎌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화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침묵하던 국방부가 공식 설명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의 휴가 처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의혹은 무엇인지 조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휴가와 관련한 문건입니다.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진상 파악을 위해 만든 건데 2017년 당시 병가 조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지휘관 승인에 앞서 서 씨와 면담을 했는데 진단서에 따라 1차 병가를 이후 서 씨와 통화를 하고 병가 연장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질병 증상 등이 구체적으로 있는 면담 기록으로 미뤄 휴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규정을 공개하고 이를 어긴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입원하지 않은 상태여서 군 병원의 요양심의 없이도 병가 연장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 등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천 방식으로 선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서 씨 진단서와 2차례 병가에 대한 명령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례 병가 후 개인 휴가로 연장한 것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근거로 든 면담 기록은 복귀 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편 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고 서 씨 면담 기록에 적힌 데 대해선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상 간 친서 공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진지한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최선의 일은 완전한 비핵화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의 출간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드워드가 입수한 친서 27통 가운데 일부 공개된 친서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여러 차례 부르며 추가 정상회담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재차 강조한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상 간 친서 공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우드워드의 책과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북한 내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people suggesting that perhaps there'll be a rollout of a new weapons system. Maybe, but we're not seeing any indications right now of any sort of lashing out.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과 관련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얘기 나누셨어요. 때맞춰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선 당장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기보단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듯합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남북 북미 간 교류의 물꼬를 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6,200톤급 광케이블 부설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국인 49명 등 모두 6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종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1분쯤 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쪽 57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광케이블 부설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배는 한국 국적 6,239톤급 선박으로 모두 6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49명과 베트남 국적 10명, 이탈리아 국적 1명 등입니다. 통영해경은 화재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새벽 4시 27분까지 인근에 있던 92톤 예인 선박에 모두 옮겨 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구조한 예인 선박에서 또 다른 배로 모두 안전히 옮겨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해경은 방제선과 연안 구조선 등 7척을 동원해 화재 선박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기관실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엄청난 연기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대낮에도 도심 하늘이 붉게 변하고 잿가루가 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LA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모습입니다.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고 빌딩 사이로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건물 안에도 불을 켜놨습니다. 해가 진 뒤 저녁 무렵 같지만 오전 시간 도심의 모습입니다. We woke up around 7 in the morning, opened the curtains, and it seemed to be nighttime. It was pretty scary. 공사장에서는 전조등을 켜야 작업이 가능할 정도. 거리 식당들은 불을 밝히며 점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I ha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n my life. It's quite frightening. I hope everyone's safe. I hope everyone keeps safe. 시 당국은 잇따른 산불로 발생한 엄청난 연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 햇빛을 가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It hasn't really impacted our air quality yet because of our marine layer and because the smoke is so high.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600km가량 떨어진 로스앤젤레스는 마치 황사가 불어닥친 듯 하늘이 부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북쪽과 동쪽 두 군데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차로 한두 시간쯤 거리라
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입니다. 목이 칼칼할 정도로 공기가 나빠져 있고 자동차 위에는 그동안 못 보던 하얀 잿가루가 묻어나옵니다. LA 동쪽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연기를 계속해서 도심 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현재 80여 개,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5개 주는 현재도 최고 등급의 산불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기관 매도로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같이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4.11포인트 하락한 2392.37에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88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신규 실업자 감소세가 멈췄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언택트 관련주가 내리고 있고, 반면 삼성물산은 외국인의 강한 사자세가 유입되며 4%대 강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 경협주가 강세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인도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를 가볍게 여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공격적인 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5천만 명을 검사했으며 하루에 100만 명을 검사합니다. 한편 사망자 수는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발표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Deaths are certainly being undercounted because a lot of people who die without getting a COVID test are not counted as COVID deaths.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통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일부 재개됐고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장애인 고용을 동시에 이루려는 한 햄버거 체인점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햄버거 체인점입니다. 점원 대신 로봇이 주문을 받습니다.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은 떨어진 곳에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력이 점점 저하되는 난치병 환자 등 두 사람이 교대로 조작합니다. 로봇 도입을 추진한 햄버거 체인점 임원 가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음식점들이 카운터를 무인화하는 가운데 접객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왔습니다. 接客をお客様としながら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が実現できるような両方実現できればこれは新しい接客の価値としてチャンスが広が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로봇을 도입한 지 한 달. 로봇을 사용한 접객은 현재 한 매장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다른 매장으로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캠핑카와 카라반 업계는 예외인데요.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캠핑카 신규 허용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0대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반영하듯 독일 düsseldorf에서 열린 카라반 살롱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War schon immer ein wunderbares Reiseland und aufgrund der Grenzschließungen ganz zu Beginn hat man natürlich keine anderen Möglichkeiten gehabt. Und so haben viele Menschen einfach Deutschland vielleicht auch von einer neuen Seite kennengelernt.
방문객들은 각양각색인 카라반과 캠핑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미니 캠핑카는 작지만 없는 게 없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 만큼 기동성도 좋습니다. 신혼여행을 하면서 호텔방처럼 즐길 수도 있고 작은 콘서트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까지 갖춘 고급형 카라반도 있습니다. 실내는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방문객들은 캠핑카와 카라반을 끌고 유럽 대륙을 걱정 없이 다시 마음껏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에는 팔순 노부모를 모시고 4년간 전국 곳곳을 무려 24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여행한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단중휘 씨는 퇴직 경찰입니다. 37년간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 컸는데요. 퇴직과 동시에 구입한 작은 트럭을 캠핑카로 개조해 8순이 넘은 부모님과 함께 전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趁他们现在还行，赶紧动，孝敬要赶早，不能等。 단 씨는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티베트 칭장고원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꼽았습니다. 끼니마다 직접 만든 고향 음식으로 노부모의 건강 유지에 신경을 쓰고 현지의 교통편과 병원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했습니다. 올 초 87살 어머니가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여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 곧 복제 불가한 부모님과의 한정판 여행을 다시 떠날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험을 알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대응했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정치 광고에 이를 넣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wanted to always play it down. I still like playing it down. 코로나19의 위험을 일부러 경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육성이 들어간 민주당 바이든 후보 정치 광고입니다. 육성 공개 하루 만에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미국인이 숨졌다는 겁니다. 이때다 싶은 듯 파상 공세입니다. Had he acted 1 week earlier, there'd be over 31,000 more people alive. Added 2 weeks earlier, it would have been 50-some thousand still alive. 미국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그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육성 공개 기자가 자신의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왜 당시 즉각 보도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까지 내놨습니다. You don't want to have anybody that is going to suffer medically because of some fact, and he didn't report it because he didn't think it was bad. 발언을 공개한 기자는 대통령 발언을 확인하는데 넉 달여가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해석과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논란 확산이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맞대응 정치 광고를 내놨는데 바이든 후보가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고 공격합니다. 법과 질서 이슈로 국면이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이 엿보입니다. 54일 남은 미 대선, 정책이나 비전 대결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되면 망한다는 비방전 국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오르면서 금리를 사들이는 곳도 많아졌는데요. 실제 무게보다 30% 이상 적게 측정되도록 이 저울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진영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구두 수선점입니다. 금리를 산다는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자 업자들이 구두방을 통해 폐금리를 사들이는 겁니다. 48살 A씨 부부는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구두 수선점에 저울을 나눠준 뒤 금리를 모아두면 웃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금리빨을 사라고 그러더라고. 2개를 주면서 그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놨대요. 그래서 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구두 수선점에 나눠준 저울은 대부분 불량이었습니다. 실제 무게보다 30% 이상 적게 측정되도록 미리 조작해둔 겁니다. 금리빨을 정적으로 사가지고 다뤄보니까 그람 수가 33%가 틀리더라고. 적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33%가. 이 부부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구두 수선점 180여 곳에서 6,6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팔 때 검인을 받은 저울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이 검인 필증을 보셔야 돼요. 이 검인 필증은 시청이나 구청의 경제과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합니다. 이게 없는 저울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은 A씨 부부를 사기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저울업체 대표와 종업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어제 KBS에 특별 출연했는데요. 다음 앨범은 멤버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서 저희끼리 얼싸안고 울고 웃고 하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밖에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서 또 영광이고.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전 세계가 공감한 이유에 대해선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당연히 이제 영어라는 어떤 언어라는 장벽을 하나 허물로써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다가온 게 있었을 거고요. 또 희망과 그냥 어떤 유쾌하고 심플한 어떤 희망적인 위로 이런 것들이 한몫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인 시절이나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점이 뭐냐 하는 질문엔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음악을 대하는 태도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앨범에 대한 내용도 직접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이너마이트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번 앨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멤버들의 참여도가. 사람들한테 가장 저희가 감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곡들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시청자를 향한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해가 뜬다고 정말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 많은 분들 힘내시고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시점과 지역을 보면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는 낮부터,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불어오는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 지방에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 충남 서해안과 남부 지방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일요일인 모레까지 비바람이 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